자, 숙제 할 만했지? 숙제를 안 했으니 각 단원별로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2단원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2단원 마무리하고 3단원 뭐 할 거야? 2단원 마무리하고 3단원 들어갈 건데, 넌 1단원을 헤매고 있으니, 이 새끼야. 말이 되는 짓이요? 질문 있어? 아니 질문은 아닌데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그 고난도에 85쪽 고난도 이번에 그 쌤이 설명했던 거거든요. 몇 쪽에 몇 번? 85쪽에 2번이요. 85쪽이 2번? 네, 뭐 약간 융해열, 기하열 그런 거 약간 있었는데 근데 그걸 까먹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뭘 까먹어서 다시 설명해줘. 아니 답지를 봐도 약간 A 하는 느낌? 야, 네. T1에서 T2 사이가 융해열하뇨. 네. T3에서 T4가 기화열이고. 네. 근데 그게 왜? 아니 근데 답지에 수평 기간의 구간의 길이랑 비례한다는 게 뭔 소리예요? 가열한 시간이니까 네. 아 그럼 그냥 그거랑 열량이 비례하는 거지, 이 새끼야. 그럼 그거랑 그냥 순수하게 딱딱딱 이게 비례가 돼요? 당연하지, 이 새끼야. 진짜요? 너 열량이 이렇게 막 1초당 1kJ씩 막 가다가 갑자기 불이 막 흩날려서 막 이런 조건으로 만들 거야? 아니, 저는 진짜 무슨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예쁘게 그런 거인 줄 몰랐어요. 이상한 상수부터 실험을 하는데 그런 일정한 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개똥아. 과학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모닥불에다 할 거야, 실험을? 아 그러네요. 뭔 헛소리야, 이 개똥 같은 새끼가 그냥. 돼? 네. 자, 우리 말이야. 질문 있어? 없지? 아니 헛소리 나고. 모를 수도 있죠. 기체 문제는 좀 풀어보고 같이 풀어보자. 나이 개똥 같은 새끼.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 지랄이야. 자, 우리 2단원은 물의 성질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항기지. 물의 성질은 단순항기다. 눌렀니? 네. 그리고 이제 용액의 성질, 용액의 성질로 넘어가게 되면 용액의 성질 총괄성이라고 했지. 그치? 용질 입자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매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총괄성이라고. 그래서 이 총괄성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농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 농도 했니 우리? 밤마다 좀 다르게 수업을 해서 내가 농도부터 할래 그냥. 농도부터 할래. 자, 농도 19쪽 펴놓고 19쪽 거기에 농도라고 적었니? 적힌 거 없지? 소율아. 자, 농도에 대해서 적을 건데, 농도 그러면 우리 명확한 정의들을 알고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용매, 용질, 용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용매는 녹이는 거, 물. 용질은 녹는 거. 용액은 섞인 거, 균일혼합물. 그치? 균일혼합물이 아니면 용액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농도를 1학기 때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를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다루는 농도는 일단 몰 농도부터 하자. 몰 농도의 정의 어떻게 돼? 용액 1리터야. 용액 1리터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를 비교한 거야.
알지?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래서 1몰농도라고 하면 1몰농도라고 하면 얘는 1몰의 용질이 1리터에 녹아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단위가 몰 퍼 리터가 되지. 되지? 이게 몰농도 아니야. 그래서 몰농도는 온도가 변하네 라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몰랄농도, 이 몰랄농도라는 게 있어. 했어? 했어요. 그래도 할래? 네. 몰랄농도라는 게 있어. 몰랄농도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이렇게 있는 게 몰랄농도야. 그래서 스몰 M으로 쓰고, 얘는 1몰의 용질이 1kg의 용매에 녹아있을 때 이게 몰랄농도야. 돼? 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나려 그러네. 자, 그리고 뭐 남았어? 몰분율 남았지. 그지? 몰분율. 몰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성분 몰수야. 알지? 성분 몰수. 그래서 얘가 XA 그러면 전체 몰수분의 A, 여기에 포함된 A의 몰수, 이렇게 잡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몰분율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몰분율 전체 합한다. 그럼 몇 나와? 1이 되어야 해. 1. 아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야 해. 자, 이게 농도이고, 그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총괄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증기압 내림에 대해서 정리했었단다. 기억해? 기억 안 나지? 확 그냥 증기압 내림에 대해서 정리했었단다. 증기압 내림을 할 때 용질의 특징이 비휘발성, 비전해질, 이온으로 분리게 되는 것도 이온화되는 것도 아니고 증발하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은 용액의 증기압은 누구의 증기압이야? 용액 속의 용매만 증발하는 거야. 용액 속의 용매의 증기압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증기압 내림이 정리가 될 텐데,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알아? A가 용매야, B가 용질이고. 알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증기압 내림 델타 P 하고 나타나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빼준다. 그지? 이렇게 되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을 끄집어내서 1 빼기 XA를 만들 수 있어. 집어넣어주면. 그럼 1 빼기 XA는 용질의 증기압이랑 몰분율이랑 같기 때문에 XB 순수한 A의 증기압 돼? 증기압이 내려간 정도는 요만큼, 증기압은 요만큼 돼? 분할하는 거야. 알지? 분할하는 거야. 알지? 이렇게.
요게 이제 증기압 내림이고. 알아들어? 자,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끓는 점오름, 어느 점 내림이 된다. 끓는 점오름과 어느 점 내림이 돼. 20페이지를 펴면 20페이지를 펴면 끓는 점오름과 어느 점 내림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증기압이 말이야. 끓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증기압이 끓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증기압이 낮아지면 1기압에서의 증기압 높아진다는 것까지도 연결이 돼. 근데 야, 이건 이제 끓는 점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건 물의 상평행 곡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때 물의 상평행 곡선 액체의 증기압이 이렇게 낮아지잖아. 그지? 이건 맞고 용액이 됐을 때. 근데 요 유기의 곡선 어느 점 여기에서 어느 점으로 연결돼야 되잖아. 그지? 얘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얘가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고 얘가 고체의 증기압 곡선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승화 곡선.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해. 액체의 증기압 곡선 연장해보고 고체의 증기압 곡선 연장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사고 실험을 한다. 사고 실험을 해서 이제 얘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강철 용기인데 이쪽엔 고체만 존재하고 이쪽엔 액체만 존재하고 같은 물질인데 수증기로 가득 찼어. 증기로 가득 찼어. A 증기로. 그래서 고체의 증기압이 액체의 증기압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보자. 고체가 증기압이 기체 분자 증기 100개 있을 때 만족하고 액체는 90개 있을 때 만족한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래서 얘가 100개가 될 때까지 막 증기가 증가했어. 그러고 나면 고체는 만족하지. 그리고 액체는 100개 있으면 싫으니까 10개 빨아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90개를 만들면 고체는 또 싫어. 막 내뱉어. 100개 만들고 90개 만들고 하다 보면 고체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그래서 고체의 증기압이 더 크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안정적인 존재야. 이런 상황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증기압에 대해서 고체의 증기압, 액체의 증기압이 같아지는 지점들을 쭉 찾아서 올리면 바로 유기의 곡선입니다. 유기의 곡선. 근데 말이야, 용액이 되면 액체 증기압 곡선이 이렇게 낮아진다. 낮아져. 액체의 증기압 곡선. 그지? 근데 고체의 증기압 곡선은 고체가 혼합용액에서 고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이 처음에 얼기 시작하는 건 그 액체만 얼어. 순수한 액체만. 용매만 얼어. 너희들 물 있잖아, 물. 제빙기로 얼리잖아. 물을 제빙기로 얼리면 너희들 바깥쪽을 이렇게 얼리고 가운데 뻥 뚫려있지. 제빙기에서. 왜 그래? 일부러 안 얼려. 왜냐하면 처음에 얼 때 바깥쪽부터 얼잖아. 순수하게 물부터 온단 말이야. 그러면 불순물들이 여기 농축되지. 그래서 물 얼면 또 불순물이 또 농축되고 점점 빠져나가. 그런 상태에서 끝까지 얼리면 여기에 농축된 채로 불순물이 남아. 그리고 이제 불순물 중에 기체 상태는
이렇게 볼록볼록 빠져나와서 기포방울을 형성해. 그 기포방울이 무슨 색으로 보여? 하얀색으로 보여. 아주 작은 방울들은 하얀색으로 보인다. 그게 이제 플라스틱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 이야, 얘가 있구나. 얘를 막 꺾어 하얀색으로 변하지. 하얀색으로 꺾이는. 왜 그래? 플라스틱들이 보통 실처럼 돼 있는 분들란 말이야. 엉켜있어. 막 엉켜있어. 인탱글먼트 돼 있다. 엉켜있다가 얘네들이 막 꺾어주잖아. 그럼 이 사이에 빈틈이 생기는 거야. 그럼 작은 기포 방울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형성되는 거 아니야. 빛이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허옇게 보여. 물방울도 역시 마찬가지야. 얼음 사이가 허옇게 보이는 이유가 그거야. 작은 기포 방울들이 막 있어서 빛이 살라는 거야. 그래서 허옇게 보여. 허옇게 보여. 니들 비누를 노란 색깔을 이렇게 물에 푼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된 하얀색 그 비누물이 형성되지. 그지? 걔도 역시 산란되거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중간에 얼리지 않는단 말이지. 결국은 고체 증기압은 순수한 고체 상태의 증기압하고 동일해서 액체 증기압 이렇게 낮아진 채로 또 유지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끓는 점은 오르고, 그지?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 돼? 그러니까 결국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증기압이 내려가는 거에 있어. 증기압이 내려가는 거에 있어. 자, 그래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계산하는 식이 델타 TB라고 쓸 거고, 원래 끓는 점보다 혼합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잖아. 그지? 그래서 혼합용액이 끓는 점 빼기 원래 끓는 점 해줘야 양수가 나와. 그지?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간 정도로 해서, 오케이? T-에서 T를 빼주면 요게 이제 용질의 몰랄 농도 곱하기 KB라고 쓰고, 얘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부른다. 이 몰랄 오름 상수는 물의 성질이야. 물의 몰랄 오름 상수를 써야 돼. 여기에 포도당 녹이건 설탕을 녹이건 KB는 똑같아. 용질의 종류가 달라져도 KB는 똑같아. 물의 몰랄 오름 상수거든. 0.56? 인가? 그럴걸? 정확하진 모르지만. 되겠니? 물의 몰랄 오름 상수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느 점 내림은 프리징 포인트지? 그래서 F를 써. 원래 어느 점보다 용액의 어느 점이 더 낮아지잖아. 그래서 원래 어느 점에서 용액의 어느 점을 빼준단다. 그래야 양수가 나오지. 이 양수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해줬을 때 얘도 역시 똑같은 식으로 연결돼. 몰랄 농도 곱하기 KF 해서 얘 몰랄 내림 상수라고 쓴다. 얘 용질의 조건이 뭐야? 비휘발성, 비전해질이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지? 만약에 전해질이면 여기에 I가 붙는단다. 이온화된 정도까지. 그래서 I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거 필요 없이 요렇게 되겠니? 요렇게. 자, 이게 이제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림인데, 끓는 점 오른 거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뭐래? 분자량 계산해. 분자량을 계산해. 그래 어떻게 하냐면
용지를 Wg 용매 라지 Wg에 녹이는 거야. 녹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을 측정해. 그리고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 델타 T 오름이나 내림 상관없이 델타 T는 몰랄 농도 곱하기 몰랄 오름 내림 상수, 그지? 같잖아. 그러면 몰랄 농도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몰랄 농도는 어떻게 돼? W 나누기 분자량이지? 용질의 분자량 몰 1000분의 W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지? 몰랄 농도 돼? 그렇게 해서 얘를 이항시켜주고 남기는 거야. 그럼 결국 용질의 분자량은 W 곱하기 델타 T분의 1000 W 몰랄 오름 내림 상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결과식 할 수 있어? 성민? 정리돼? 올리고 올려서 한 거 돼? 뭐가 돼 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적어.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이용해서 뭘 확인하는 거야? 용질의 분자량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총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은 뭐 바닷물이 얼지 않는다, 제설제를 이용하면 눈이 녹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은 시험 볼 때만 잠깐 외워주면 될 테니까. 그지? 건드릴 필요가 없겠지. 선생님 저기 오른쪽에 뭐라 쓰신 거예요? 뭐? 그 W의 에 녹임. Wg의 녹임. 그 앞에는 뭐라 쓰는 거예요? 용매. 아이고야, 몇 년 만에 배드민턴을 좀 빡세게 쳤더니 아유, 근육통이 기다린다. 다 썼어. 자, 요래 되는 게야. 그리고 이제 21쪽으로 넘어가면 삼투 현상 나온다. 삼투 오스모시스 이지. 얘들아, 삼투 현상하고 확산하고는 일어나는 원리가 비슷해. 용질이 퍼져나가고 싶어. 저기에 내가 없네. 그리고 퍼져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용질이 결국은 묽어지려고 하는 건데, 삼투와 확산의 차이는, 삼투에는 반투막이라고 하는 반투가 써놔. 반투막이라고 하는 막이 낀거져 있어. 그래서 이 반투막에서는 등치가 큰 용질은 통과를 못해. 누구만 통과해? 용매만 통과해. 확산을 하는 과정에서 용질이 막 흩어져 나가는데, 물론 용매도 움직이고 있겠지. 흩어져 나가는데 이 반투막이 존재하면 용질이 넘어가지 못해. 누구만 넘어? 용매만 넘어올 수 있어. 용매만 넘어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용액이 있고
용매만 이렇게 있는 액체에서 반투막을 가운데다 끼잖아. 그러면 용매가 대신 넘어가줘서 용질이 좀 한산해지게 만들어. 농도가 좀 묽어지게 만들어. 응? 이게 바로 뭐야? 삼투 현상이야. 그지? 삼투 현상이야. 넘어가다가 못 넘어가지. 왜? 요 용액의 압력 차이. 그지? 위에서 누르는 압력 때문에 용매가 넘어가려는 압력하고 동일해지면 더 이상 못 넘어가고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겨나는 거야. 알아들어? 높이 차이가 이렇게 생겨나. 그러면 요때 용매가 넘어가려는 압력하고 요 용액이 누르는 압력하고 같으니까 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누르는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가서 얘 용액의 농도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고 표현하면 요때의 압력이 요때 요 용액에 요 묽어졌을 때의 농도에서의 압력이랑 삼투압은 같겠지. 그때의 삼투압은 그때의 삼투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로GH 알지? P 이퀄 로GH 물리에서 배우는 거 알아? 유체의 압력 알아? 몰라?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몰라도 돼. 하지 말자. 유체 정력학 괜히 썼다. 괜히 썼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투압을 정리하면 안 되고 결국은 말이야. 이렇게 있고 반투막이 있는데 용액으로 넘어오려는 압력 얘가 못 넘어오게 눌러줘. 못 넘어오게 눌러줘. 그러면 이때 눌러주는 압력하고 넘어오려는 삼투압하고 어때? 같은 거야. 그래서 삼투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가 삼투압 같은 거야. 알아들어? 삼투압 저렇게 해서 삼투압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판토프라는 제1회 노벨 화학상 수상자. 메테인 CH4 분자구조 뭐야? 야, 그새 까먹었네. 2단원 내용인데 정사면체 하는 아냐? 나 새끼. 그걸 말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거 알아낸 사람이야. 판토프라는 사람이. 아무튼 이 판토프 법칙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 누르는 압력을 삼투압보다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쭉 짜내지겠지. 쭉 짜내면 누구만 넘어가? 용매만 넘어가. 용매를 쭉, 그지? 용매를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정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역삼투 정수기. 한때 유행했었단다. 나 대딩 때인가? 겁나 오래전에. 근데 난 저 역삼투 정수기 딱 나왔을 때부터 그냥 저거 우리 몸에 안 좋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 물만 먹어봐. 미네랄은 안 먹고. 미네랄이 뭔지는 알지? 금속 양이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먹네. 근데 그게 이제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미군들이 아마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미군 애들이 벤젠을 풀었어. 한강에. 아닌가? 그럴걸? 그때쯤에 한강에다가 오염물질을 풀었어. 지들이 뭐 하지 않고. 내 기억엔 그래. 잘못 기억할 수도 있고.
느낌이 오지? 미국 애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 별로 안 좋아. 트럼프를 뽑았다는 것 자체도 볼 때는 거지. 하긴 뭐 우리나라도 윤석열도 뽑았는데 뭐 똑같은 놈들. 개새끼들 뽑았다는 게 골 때리는 거지. 근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 내 생각엔 개새끼인데. 아니 저기 인덕원에 윤호긴 많이 하잖아. 알지? 모르니? 번개도 많이 하던데요. 그 저기에 윤석열 1호기 의왕 쪽에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랄하다가 막 엄청 시끄러워. 그래서 막 웃으면서 웃긴다 그러고 막 진짜 웃기거든. 난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거든. 하하하 웃었는데 안 들렸을 거야. 저런 또라이들이 다 있네 진짜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튼 그래. 생각의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만.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친한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을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만나고. 근데 이제 당이 다른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달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해. 근데 윤석열에 환장한다는 거, 저런 사람은 뭘 해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해서 아무리 말로 막 비슷하고 사람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이 아니야. 짐승 다루듯이 해. 내 생각은 그래. 자, 판토프의 3차 법칙은 야, 파이는 CRT라고 쓰는데 파이가 3차합이야. C는 뭐야? 몰농도야. 각가지 농도를 다 써. C는 몰농도야.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바꾸잖아. 그러면 V분의 NRT PV의 NRT랑 거의 닮았지? 닮은 거 맞아. 그러면 얘는 말이야. PV의 NRT처럼 분자량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지. 파이 V분의 WRT 이렇게 용질의 질량. 그지? PV의 NRT에서 기체의 분자량 계산하듯이 용질의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이 3차 법칙으로 용질의 분자량을 계산하는 건 진짜 그 반투과성막이 작은 용질도 투과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걔는 용매 물 분자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안 갈 거 아니야.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옮겨다닐 거 아니야. 난 가지. 그러면서 막 낼렁낼렁 그러면서 약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차 법칙으로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고분자. 고분자. 등치 큰 분자. 고분자의 분자량, 단백질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뭔지는 알지? 추워서 그런 거야? 아이, 잠깐 꺼주지. 더워서. 난 더워. 돼?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총괄성 별거 없어. 요 용액의 총괄성 이 단어는 얘가 다야. 그래서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은
1이란 농도로 식을 세우잖아.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이렇게 되는 거지. 돼?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농도 곱하기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 그지? 돼? 맞지? 별거 없단다. 삼투압 법칙은 CRT 뭐야? 몰농도 몰랄농도 몰분율. 돼? 이렇게 정리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그냥 분자량 계산하는 공식이 약간 좀 더 복잡해질 뿐이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그리고 요 삼투현상 삼투현상 우리 실제로 경험해 본 바가 있냐? 내가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삼투현상에 대해서 경험하는 건 김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배추를 막 절이잖아. 소금에 축축 늘어지잖아. 삼투현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이 무침이나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갓 묻혀서 이렇게 배추잎에 이렇게 막 양념 묻혀서 바로 먹는. 나 외국 사람인가가 그렇죠. 이름 까먹네. 오이 무침을 보면 처음에 막 무치고 나면 꾸덕꾸덕한데 냉장고에 넣고 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보면 국물이 생겨 있어. 삼투현상이다. 그런 것들밖에 나는 경험을 못하겠어. 만약에 이제 생명과학 시간에 뭐 적혈구가 고장에게 들어가면 얘가 쪼그라든다, 저장에게 들어가면 터진다, 뭐 이런 건 경험하냐고. 현미경으로 맨날 확인하냐고. 모르잖아.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알게만 내 맨날 피 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삼투현상에 대해서는 배추잎밖에 경험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삼투압에 대해서는 몰농도에 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커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지? 삼투압은 온도에 의해서도 변하고 몰농도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 있고. 알지? 그래서 분자량 계산할 수 있는. 오케이? 이러한 내용이 2단원.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너 납득이 안 가지? 뭐가요? 계산해봐 숙제를 이 새끼야. 돼? 자, 오늘의 숙제는 그래서 91쪽에서 101쪽까지 숙제를 낼 거야. 성민아, 일단 이거부터 해라. 알았어? 네. 기체 문제는 같이 풀면서 아니면 영상 보내줄 테니까 좀 보고. 알았어? 네. 몰수 취급하면서 풀려고 그렇게 지랄했는데 또 그동안 숙제 하나도 안 하다가. 자, 숙제 하도록 하고요. 완자. 자, 그러면 우리 3단원으로 넘어가 보자. 이야. 변화의 자발성. 자발성. 야, 뭐겠어? 엔트로피야, 엔트로피. 엔트로피. 야, 물리하냐, 2학기? 안 해, 넌 해? 넌 해? 안 해? 엔트로피. 겹치는 영역이잖아, 어쨌든. 사이클 했냐? 카르노 사이클? 네? 물리. 아직 안 카르노 기간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자, 암튼
화학 변화에 자발성할 때 엔탈피 그리스어인가 봐. 그리스어인가 봐. 그리스어에서 온 것 같은데 저 엔탈피는 말이야 뭐랄까 물리학에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총합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걔를 약간 화학에서 통과. 야 잠깐 포즈 좀 눌러라. 스톱 시키지 말고. 포즈야. 포즈. 네모 누르면 스톱이고 이 새끼야. 아, 너 포즈 눌렀었던 거 맞지? 너 스톱 누른 거야? 아이씨 영상 둘로 짜게 해주면 그냥 개짜증나는데 아주. 어쩔 수 없죠. 뭐. 눌렀다 저거 스톱이었다. 나이 대빵치게 아주. 엄마 애들이 나 괴롭혀. 다음 수업 때 하나 더 찍으세요. 닥치세요. 범죄자가 어디서 그냥 주댕이를 함부로 나불나불 거려 그냥. 짜증나. 야, 엔탈피. 물리학에서 아마 내부 에너지라는 걸 배울 텐데, 내부 에너지가 진짜 그 물질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 합이거든. 근데 엔탈피는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화학에서 다루기 편한 내부 에너지 비슷한 개념으로 만든 게 엔탈피가 된다. 엔탈피가 된다. 얘들아, 내부 에너지 절대값 알아 몰라? 야, 얘 지금 현재 온도 압력에서의 이 물체 전체 내부 에너지값 알아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내부 에너지의 절대값을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건 이상기체. 상상하는 거. 이상기체는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상상으로 만든 거야. 야, 공 모양에 이상기체가 있다고 치면 걔는 2분의 3 RT야. 개똥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뿐이고, 그래서 델타 H도, 엔탈피, 엔탈피, 얘도 물질의 현재 온도 압력에서의 이 분필의 전체 엔탈피 값. 알아 몰라? 몰라. 알 수가 없단다. 전체 에너지라고. 알 수가 없어. 알겠어? 그게 기본이고, 일단 엔탈피에 대해선 그런 지식만 알아두도록 하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열량이구나 정도로 기억해. 전체 열량이로구나 라고 기억하고. 자, 우리 요 열역학 파트에서 시작할 때 제일 기초적인 내용이 개와 주위야. 개와 주위야. 우리가 신경 쓰는 건 어디야? 개밖에 신경 안 써. 개가 시스템 해서 이렇게 쓰면 개야. 내 한글보다 영어 알파벳 쓰는 걸 더 이뻐하지. 조금 더 이쁘니까. 주위는 뭐겠어? 서라운드에 SUR 쓰면 주위야.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개밖에 주목을 안 해. 이게 깔끔한 거야. 물리는 얘가 얘를 준 건지 얘가 얘한테 간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걔가 받았는지 걔가 내뱉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걔가 주위한테 열을 주었어. 이건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주위가 걔한테 열을 주었어. 걔가 열을 받았어. 흡열 반응이야. 걔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돼? 그러면 걔가 열을 받았어. 열 받았으니까 너 때문에 열 받은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겠는데? 이따위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만약에 걔야. 그래서 니들한테 돈을 막 빼서 야 이씨
200원씩 수고해. 200원 받았어. 200원씩 막 받아. 내가 챙겨? 아니야. 난 이 돈을 남기질 않아. 이게 그러면 만약에 돈을 남기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겠지.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거니까. 내 재산은 불질 않아. 대신에 옷이 화려해져. 옷이 화려해지는 거야. 내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내 재산은 변화없고 니들한테서 막 100만 원씩 뺏었어. 하지만 내 재산은 변화가 없어. 신발이 화려해졌든지 두피가 더 무성해진다든지 내 재산은 변화가 없어. 넌 너무 노골적으로 쓰면 안 돼. 뒤질러. 화려해질 뿐이야. 하지만 그게 균형이잖아. 알아들어? 그래서 온도에 변화가 없어. 얘가 열을 받든 말든. 근데 주변에서 니들은 거지가 되잖아. 온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나는 화려해지고 개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니들이 거지가 돼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돼? 이게 흡열반응. 발열반응은 뭐야? 내가 너희한테 돈을 주는데 내 재산을 깎지 않아. 이 화려했던 걸 반납하고 다시 돈으로 환전해서 주는 거야. 옷 팔아서 돈으로 주는 거야. 나의 멋진 근육이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옷을 팔아서 내 재산은 변화가 없어. 하지만 멋진 나의 모습은 약간씩 변화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개가 열을 흡수하든 열을 방출하든 개 자체의 온도는 변화가 없어. 니들이 부자가 되잖아.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했지? 성민이 마저 이해했지? 지나가는 짐승도 다 이해하는 거지. 자, 그래서 개와 주위 이렇게 되는 거고, 개가 열을 흡수하는지 개가 열을 방출하는지에 따라서 발열과 흡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개 종류를 살펴볼 건데, 오픈 시스템, 열린 개, 클로즈드 시스템, 닫힌 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고립개. 알지? 요 세 가지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구분은 뭐로 하냐면 교환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야. 교환되는 게. 내가 이렇게 막 바꿔주잖아. 그지? 내가 쟤랑 나 두피를 바꿀 수 있어. 환전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 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물질 교환이 되면 열린 게, 에너지 교환도 당연히 되겠지. 물질을 바꾸는데 그 물질에 에너지가 묻어 들어올 수 있고 묻어 나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당연히 함께 되는 거고, 클로즈드 시스템은 물질 교환은 안 돼. 에너지 교환만 돼. 고립계는 둘 다 안 되겠지. 그지? 둘 다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열린 게, 닫힌 게, 고립계 돼? 근데 말이야, 물질 교환은 안 되는데 에너지 교환은 되고, 물질 교환도 안 되고 에너지 교환도 안 되는데 요 에너지 교환이 안 되는 거를 강조해서 얘만 따로 표시하는 게 뭐게? 에너지 교환이 전혀 안 돼. 안 되게 만들었어. 이게 단열이야. 단열 처리하는 게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거란다. 어디아베틱, 아디아베틱, 어디아베틱? 영어는 못해. 단어 쓰는 걸 좋아할 뿐이지. 영어는 못해. 단열. 이거 재밌지, 이거 단열. 야, 니들 내가 우리 3단원 화학 평형에서 평형의 이동 할 때 흡열 발열 어떤 게 흡열 반응이라고 했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했지. 기억나?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발열 반응. 그지? 근데 단열이 된 상태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뭐야? 이게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 그러니까 내가 막 주변에서 돈을 안 받으면서 나를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내가 거지가 되는 거잖아. 점점. 그지? 화려해지기만 하고 거지가 되는 거야. 온도가 낮아져. 단열 팽창은 온도가 낮아져. 뭐 그렇다는 거야. 재밌으라고 한 얘기야. 이거랑 관계없어. 그 물이잖아. 단열 팽창, 단열 수축. 대기권 밖에서 뭐 물체가 막 들어올 때 막 연소된다 그러잖아. 그지? 뭐지?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열권에서 막 타기 시작하다가 산소에 의해서 타는 게 아니래. 기화되는 거라는데 단열 압축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뭐 확신은 안 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요즘엔 책은 안 읽고 유튜브를 읽다 보니까 확신은 안 서. 아무튼 돼? 단열 처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엔탈피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델타는 원래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건데, 아까 그 끓는 점으로 먼 점 내리면 그냥 높은 거에서 낮은 거 그냥 뺐지만, 원래 델타의 의미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야, 그지? 나중에서 처음 과의 차이인 거고. 자, 발열 반응일 때 개만 보면 개만 보면은 반응 물질의 엔탈피가 생성 물질의 엔탈피보다 크면 내 뱉어내겠지. 야, 너 가져. 그리고 주위에 뿌릴 거 아니야. 남는 것들. 그지? 얘 가진 재산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니까? 너 가져 하고 에너지를 주변에 뿌린단 말이야. 이게 발열 반응이 되지. 그지? 발열 반응이 되면 델타 H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음수가 되겠지. 그지? 얘가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일 때 델타 H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알아들어? 그리고 반대가 되면 반응 물질의 엔탈피가 생성 물질의 엔탈피보다 크게 되면 주변에서 빨아와야 되겠지. 이 동네나 그래가지고, 그치? 빨아먹어야 돼. 흡열 반응이지. 그러면 이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겠지. 흡열 반응. 돼?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겠지. 야,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온도가 높아지지. 그지? 높아진 온도. 그러면 얘를 통해서 열량을 계산하면 이게 바로 델타 H가 됩니다. 변화한 온도 있잖아. 주변이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이 붙어있는 나는 같이 변해야 돼. 같이 변해야 돼. 온도는 그렇잖아. 응? 걔가 그래서 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량을 계산하면 높아진 에너지, 낮아진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요 변화량. 돼? 요 변화량만 열량을 통해서 계산을 한단다. 근데 말이야, 엔탈피를 계산하려면 열량이 이때 계산한 열량이 엔탈피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 압력이 일정해야 돼. 압력이 달라지고 부피가 일정하잖아. 부피를 이렇게 막 가둬두고 빡 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압력이 뻑 커졌어. 압력이 변한 상태에서 야, 이거 온도 변화
해서 열량 계산하잖아? 엔탈피가 아니야. 그건 내부의 문제야. 알아들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부피가 팽창하거나 해도 그렇게 해서 열량을 계산하잖아? 압력만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건 엔탈피 변화야. 그때의 열량을 계산하면. 알아들어? 열량 계산이 엔탈피가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 압력이 일정해야 돼. 알겠니? 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엔탈피를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알아들어? 응? 아이고야. 되겠지? 자, 그래서 반응 엔탈피 하고 나와 있고 26쪽에 넘겨보면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를 함께 표시한 내용이 나와. 그지? 뭐 메세인의 염소 시키고 델타 H 이퀄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열화학 반응식을 표시할 때 물질의 상태는 엄청 중요하다. 물질 상태를 표시하는 건 엄청 중요해. 핵심 중에 핵심이 된다. 그래서 메세인을 염소시켰더니 H2를 액체로 표기하면 890.8kJ이 되고, 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H2O가 기체가 되면 896.5kJ 되잖아. 그지?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 상태에 따라서. 알아들어?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다. 자, 26쪽 아래 반응 엔탈피 측정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마저 내가 쓰지 못한 내용 있지? 괄호치고 P 이퀄 일정이라고 쓰자. 5번에 반응 엔탈피 측정에 괄호치고 P 이퀄 일정, 압력이 일정해야 그때의 열량이 바로 엔탈피 변화량이 된다. 되겠니? 이게 엔탈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지하게 재밌는 우리 3단원에서 무지하게 재밌는 야, 너 시험 언제야? 저요? 추석 전이야? 추석 다음 주로 될 거예요. 추석 다음이야? 추석 다다음 주. 추석 지나고 나서? 네. 야, 겁나 늦게 보내. 늦게 보는 거예요? 추석이 10월달 아니야? 추석 9월일 걸까? 9월이야? 아닌가? 네, 9월 24일부터 27일이 추석이에요. 아, 그래? 추석 다음에 보는구나, 다. 9월 말에, 넌 10월 중순에 보내는 거? 네. 거의? 너 언제 보냐? 저희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너는? 몰라. 학생은 맞아? 학교는 다니지? 학교 안 다녀? 너구나. 그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그. 그런가? 아니, 어떤 친구가 걱정을 하더라고. 언제까지 진도 나가냐고. 기체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다다음 주까지 할 진도 나갈까 했는데 다음 주까지 나가야 되나? 근데 중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1, 2단은 아닐까? 자, 헬스의 법칙이다. 헬스의 법칙. 헬스의 법칙은 말이야.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엔탈피의 특징 중에 이게 있어.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
그러면 이렇게 가든 아니면 A, B 거쳐가든 어때? 똑같아. 처음과 마지막 상태가 같으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변화하는 정도가 똑같아. 이게 그래서 엔탈피가 상태함수라고 부르거든.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같으면 어떤 경로를 거치더라도 똑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상태함수야. 그럼 반대로 처음 상태, 마지막 상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경로가 달라지면 값이 달라져. 그걸 경로함수라고 해. 왠지 경로함수 하니까 그냥 늙은 함수 같네. 경로담처럼. 경로함수라고 하고 상태함수. 연력학에서 쓰이는 건 죄다 상태함수야.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가 같잖아? 그러면 같은 값을 가져.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돌아가든 똑같은 상태로 얻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흑연 탄소가루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요때 엔탈피랑 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으아! 다이아몬드 만들고 얘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그래서 델타 H1이랑 델타 H2 얘네 둘을 합하면 얘랑 같단 말이야. 얘랑 같아. 근데 말이야, 우리 탄소 덩어리를 다이아몬드 만드는 게 쉬워, 어렵지. 그래서 난 얘가 더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헤스의 법칙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계산하는 데, 아니면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데, 자유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쓰인다. 아니? 그러니까 상태함수들을 계산하는 데 쓰이고 있어. 그래서 얘가 진짜로 이게 맞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칙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쓰이는 거겠지. 돼? 법칙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27쪽에 NaOH 이렇게 성분을 그어서 나타내는 경우가 대체로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 NaOH랑 H2O랑 HCl, AQ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그러면? AQ면 염산이라고 읽어야 되고 G라고 써있으면 염화수소라고 읽어야 돼. 그래서 AQ로 써있는 게 중간을 거쳤더니 NaOH, AQ랑 HCl, AQ로 써있고 그지? 이건 그럼 뭐야? 용해열이야. 수산화나트륨의 용해열이야. 돼? 음수로 나와있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음수겠지. 델타 H가 0보다 작은가? 따뜻해. 야, 수산화나트륨 물에 녹일 때 따뜻해. 따뜻하니 기분 좋을 정도? 그렇단 말이야. 옛날에 내가 비누 만들기 실험할 때 실험실이 추웠어. 근데 수산화나트륨 막 품고 품에 안고 휘졌어. 실험복 입고 실험 가운 입고 자, 그리고 말이야, 얘랑 합치면 무슨 열이야? 중화열이지. 중화열. 그럼 뭐가 만들어져? NaCl이 만들어지고 AQ로, 그치?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통으로 섞었을 때랑 얘네들 각각 따로 더한 거랑 어떻다? 똑같다. 열량 변화랑 엔탈피 변화. 알아들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거의 그림에. 그리고 뭐
두 번째 그림은 H2라. N2H2냐 H4냐? H4, 그지? N2H4라. 하이드라진이래. 이름이 하이드라진. 얘네들을 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나봐. 그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엔탈피 변화, 그리고 N2와 3H2 엔탈피 변화, 얘를 합성할 때 엔탈피 변화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그렇게 표현된 거야. 숫자는 내가 어떻게 외워? 더하면 같을 거야. 알아들어? 더하면. 근데 얘는 플러스지, 델타 H가. 그러니까 빼주든지. 알아들어? 이렇게 해줘서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같아진다. 이렇게 경로 1, 경로 2 상관이 없다. 경로가 달라져도 전체량이 처음과 마지막 상태가 똑같으면 전체 엔탈피 변화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거지. 알아들어? 자, 그러면 넘겨보자. 응용을 해야지. 응용. 헤스 법칙을 이용할 건데 실제로 잘 안 일어나는 반응들의 엔탈피를 계산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킬 건데, 거기 28쪽에 프로페인을 분해해서 메스인하고 SN으로 만드는 거지. C3H8 이 CH4랑 C2H4로 되는 엔탈피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메세인의 연소 반응, 물론 상태가 다 적혀 있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얘가, 그지? 델타 H1이래. 이거 물론 0보다 작을 거야. 발열 반응일 테니까. 자, 얘랑 C2H4 3O2 2CO2 C3H8 O2 3CO2 4H2 한 개 델타 H3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얘네 셋을 연산해서 얘로 계산하자가 되는데, 이거 우리 지금 이것도 안 나와 있잖아. 그지? 아까 그림처럼 누가 높은지 낮은지도 안 나와 있어. 그러면 결국은 요 세 개의 반응식 1번, 2번, 3번 반응식을 살펴보고 전체 반응식을 봐. 전체 반응식을 봤을 때 프로페인이지. 얘가 있는 식은 어디야? 3번식이지. 그치? 얘 반응 물질에 포함되어 있어. 전체 반응이 반응 물질이야. 그치? 3번식에 반응 물질에 있어. 그치? 같은 반응 물질에 있어. 돼? 그리고 메세인은 1번식에 있네. 근데 얘 생성 물질이지. 그치? 근데 1번식에 반응 물질에 있지. 그치? 그리고 SN도 생성 물질인데 2번식에 반응 물질에 존재해. 그치? 요렇게 파악하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 생성 물질에 있는지, 반응 물질에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 반응이니까 더해. 같은 반응이면 더해. 3번식을 그냥 더하고, 얘네들은 생성 반응이니까 빼.
1번식과 2번식을 빼는 거야. 돼? 그리고 개수를 봐, 개수. 똑같지? 그냥 더하고 빼는 거야. 돼? 이렇게 가져가는 엔탈피 변화. 델타 H는 델타 H3 빼기 델타 H1 빼기 델타 H2 해주면 되겠네. 로 정리하는 거야. 돼? 이렇게 하면 된단다. 그럼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검토해야 돼, 검토. 나도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선, 맞나? 이렇게 하면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식대로 반응물질을 쓸 건데, 3번이 더하기잖아. 그대로 써. C3H8 O2 3CO2 4H2O 3번씩 빼기 1번씩이잖아. 빼기 1번씩은 앞뒤를 바꿔서 더하는 거야. 그럼 CO2 2H2O 이렇게 되겠지? 빼기 2번씩은 2CO2 이렇게 돼? 이렇게 해놓고선 소거할 거야. 여기에 CO2 3개지 없어지지. 물 4개지 없어지지. 산소 5개지 없어지지. 나머지 것들만 반응물질에 생성물질에 적어주면 똑같지. 맞게 했네. 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되겠냐? 이게 이제 햇세 법칙을 다양한 반응식이 존재할 때 얘네들로 얘 엔탈피 값을 알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적어가는 거야. 느낌 와? 이해돼? 방법 알겠어? 그냥 이런 방법만 쓰면 돼. 아이? 자, 그리고 말이야, 그 밑에 또 하나 나와있지.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 암모니아 4NH3 물론 상태가 같아야 돼. 상태가 다르면 안 돼. 더하기 3O2 EN2 더하기 6H2O 수증기네. 그지? 얘 엔탈피를 알고 싶어. 근데 주어진 열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두 개밖에 안 나와있네. 그러면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이렇게 달아주면 달아주면 암모니아 1번씩에 있네. 그지? 얘는 반응물질인데 1번씩에 생성물질에 있네. 그지? 돼? 반대로 있네. 근데 개수가 몇이야? 4. 얘는 2. 그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번씩인데 곱하기 2가 돼야 돼. 그래야 4가 될 테니까. 돼? 개수까지. 그리고 산소랑 질소는 호동성물질이잖아? 무시.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상태로 시작을 하자고. 호동성물질은 일단 무시해. 그리고 나서 물 분자. 생성물질이지?
얘 생성물질이지. 자, 2번 식에 생성물질에 존재하는데 2, 6, 그지? 돼? 같은 생성물질이니까 2번 식은 더할 건데 3을 곱해줘야 개수가 6으로 맞춰지겠지. 돼? 그래서 3 델타 H2 빼기 2 델타 H1 하면 이게 델타 H가 되겠구나. 이게 반응 엔탈피가 되겠구나. 그지? 로 정리할 수 있겠고, 확인을 거쳐봐. 3번식 곱하기 2, 그러니까 6H2 더하기 화살표 6H2, 그지? 1번식 마이너스잖아. 앞뒤를 바꾸는 거야. 4NH3 화살표 2N2 6H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H2만 서로 살아가지네. 되지? 더해주면 얘랑 똑같아지네. 4NH3 3O2 2N2 6H2 돼? 아, 맞네 하고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해돼? 아하, 되겠니? 만약에 말이야, 얘가 액체로 돼 있어. 그럼 이걸로 돼, 안 돼? 안 된단다. 얘가 기체인데, 그지? 만약에 액체로 돼 있으면 H2O 액체가 기체로 되는, 하나 더 있어야 돼. 예를 들자면, 너무 쉽게 낸 것 같아서. 얘가 액체로 돼 있어서 델타 H2고,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약간 조금 더 복잡해지지. 응? 그러면 얘가 살짝 달라져. 3번식이 생겨나. 그지? 3번식이 생겨나는데, 자, 얘 반응물질, 생성물질이고, 얘 3번식에 반응물질이고 생성물질이잖아, 그지? 돼? 돼? 이렇게 해주면 일단 2 곱하기 1번식의 반대로, 그지? 반대를 가져가지고 3번식의 6을 또 해줘야 되겠지? 돼? 해주고 나서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델타 H1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H1 빼기 6 곱하기 델타 H3 해주잖아. 그지? 넣어봐. 그러면 4NH3 화살표 N2, EN2, 6H2 그지? 그리고 얘가 6H2O 액체 6H2O 기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액체를 없애주자 라는 의도로 얘가 쓸데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좀 지랄이 되긴 하네. 전체 반응식하고 봤을 때 얘가 쓸데없는 놈이잖아. 그지? 얘 쓸데없는. 그래서
더하기 3번식을 2번식을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지? 6H2O 액체를 6H2 3O2 이렇게 해서 소거시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찔러 넣으면 돼. 얘 이런 식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 되겠지. 돼?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문제를 이상하게 안 맞게 만든 다음에 상태 변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단다. 이해돼? 결국은 전체 반응식이 얘랑 동일하게 되는 걸 잘 찾아내면 엔탈피도 계산할 수 있다. 알아들어? 개수법칙이 약간 복잡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과정만 잘 찾아서 정리를 잘 해주면 헬스법칙은 그렇게 어렵게 활용되지 않아. 생각보다 이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이상하게. 되겠냐? 이상해? 괜찮지? 확실히 내가 앞에반 이런 데서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완자 읽고 있는 놈들이 있었어. 완자를 읽고 있는 거야 수업하는데. 그래서 읽지 말라고 막 지랄하고 잔소리하다가 인터스텔라 얘기하고 막 그래서 시간이 남았구나 그 얘기를 했더니. 인터스텔라인데요. 인터스텔라인데. 아니 내가 이제 그 과학 이쪽 분야로 엄격하게 따지는 걸 좋아한다. 완자 뭐 정의들 뭐 읽겠다고 읽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약간 틀린 것도 있고 난 좋아한다. 근데 인터스텔라 개똥 같다. 막 얘기한 거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디세이가 오디세이 때문에 얘기한 거지 거의. 크리스토퍼 놀란 아니냐? 놀란. 겁나 잘 만들었다는데? 오디세이 알아?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나 좋아하지. 그 호메로스라고 하는 음유시인인가? 병신같이 아주 그냥 스토리를. 근데 역사적으로도 맞긴 한데 중간에 뭐 키클롭스나 뭐 이따위 뭐 이상한 마녀한테 붙잡혀서 꿀꿀이 돼지 되고 막 그런 내용들 만화책으로 먼저 읽었다가 와 만화책을 읽잖아. 그럼 마지막이 최고야 최고. 마지막 이타카 왕이거든. 야 너 나의 이름 기억하네. 율리시스인가? 아무튼 걔가 트로이 전쟁에 참가해서 이기고 그 트로이 목마 만들자 제안한 놈이 아마 율리시스일 거예요. 그래서 뭐 스토리상으로는 그 트로이가 섬기는 신이 포세이돈일걸?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포세이돈이 분노해가지고 걔를 막 이렇게 10년 동안 표류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타카 여왕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마누라 막 주변에서 막 그랬는데 그 여왕이 건 게 도끼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도끼 그날 그 구멍 사이로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면 그때 결혼하겠다. 율리시스만 했대요. 그지 차림으로 들어가서 팍 쏴서 맞춘다는 복수만 다 죽이고. 근데
영화적으로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니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시간이 남네. 자, 표준 생성 엔탈피 할래. 진도나 나가지 뭐. 얘들아, 표준 상태. 기체에서의 표준 상태는 0도C기압, 그지? 근데 연력학에서 표준 상태는 25도C기압이란다. 25도C기압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는 가장 안정한 원소 호돈소 물질에서 물질이 1몰 만들어질 때 생성될 때 엔탈피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델타 H F 노트가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F가 포메이션 생성을 의미하고. 알아들어? 내가 읽은 책에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다 라고 읽은 것 같은데, 뭐 저렇게만 계속 쓰니까 되겠어?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인데, 그러면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 N2 기체, 그러니까 상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 N2 액체 쓰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질소가 25도씨에서 액체 상태가 안정하겠냐고. 기체 상태가 안정하겠지, 그지? 자, 그리고 3H2 2NH3 기체 써서 요 델타 H가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얘는 2 곱하기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다 라는 거지. 그럼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돼야 얘가 바로 암모니아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야. 돼? 이상해? 되니? 이상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25쪽에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나와 있잖아. 오타 있다. 물의 앞에 개수에 2자가 있는데 2를 없애야 돼. 그지? 2H2 오타야. 연락에 타이핑 하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지 너 지금. 찾았어요. 패거로 보고 있어. 2H2O에서 2를 빼야 된다고. 또 틀린 거 있지? 물인데. 아씨. 또 틀린 거 또 있네. 창피해라. 부끄부끄. 고쳐라. 뭐 고치는지 보였어? G를 L로 고치라고. 진짜 창피하다. 아무 생각 없이 타이핑 했나봐. 다 내가 타이핑한 거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니야, 이 정도 생겨줬으면 됐지. 야, 교재 좀 오타 좀 만들어서 쳤다고. 그지? 영광스럽지 않냐? 아니구나. 너 표정이 썩는다. 죽여버릴 거야. 자,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안정한 원소에서 1몰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말이야, 산소 25도씨에서 산소 안정한데 산소 1몰이 만들어져. 야, 이거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지?
그러니까 산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한 반응식은 이렇게 끝이야.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화가 없으면 야, 산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몇이 돼? 0이 돼. 그지? 안정한 원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몇이다? 0이다. 알아? 되겠어? 그러니까 흑연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몇이야? 0이야. 다이아몬드는 0보다 클 거야. 흑연보다 불안정하거든. 알아들어? 어? 자, 이렇게 순수한 물질, 순물질, 안정한 순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다. 알겠어? 미쳤나봐. 안정한 호동소 물질. 내가 방금 이상하게 표현한 거 같아. 안정한 호동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다. 아이씨. 내 지금 혓바닥이 굶고 있나? 돼? 0이다. 비웃어. 주댕이가 이상한데. 안정한 호동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야. 0이고 표준 생성 엔탈피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표준 생성 엔탈피가 낮은 물질일수록 안정한 물질이야.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야. 알겠니? 응?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거야. 그냥 상대적인 값을 아는 거야. 그냥 몇 줄만큼 안정해가 아니라 그냥 얘가 조금 더 안정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알겠냐? 자, 그러면 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있을 때 헤스의 법칙을 응용하는 거지. 헤스의 법칙을 응용하는 건데, 방금 전에 C3H8, CH4, C2H4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연습했잖아? 얘네들 연소 반응식으로, 그지? 헤스 법칙을 연결시켜 줬는데, 야, 이렇게 되면 얘 표준 생성 엔탈피들을 다 생각하는 거야. 3C 흑연 하고 4H2가 C3H8이 되는 게 표준 생성 엔탈피겠지? 프로페인에 돼? CH4는 C 흑연 2H2 기체 CH4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아이씨 이씨 아이 이렇게 되겠지. 돼? 그러니까 반응물질이 있으면 까꾸르지. 돼? 생성물질이 있으면 같은 쪽이지. 돼? 그래서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전체 합비에서 반응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아이씨 전체 합 미쳤나봐. 이렇게 쓸까? 이렇게 알아들어? 생성물질의 전체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전체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반응 엔탈피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엑서사이즈 2를 보면 프로페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는 거지. 그리고 O2 아이씨 오타지.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 만들려다가 안 쓴 거겠지. 깜빡하고.
그지? 아이씨. 돼?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얘는 여기다 CH4를 쓸까? C2H4 빼기 이렇게 쓰면 그지? 반응 엔탈피가 될 거야.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3이냐? 3 곱하기 CO2의 표준생성 엔탈피 4 곱하기 이게 되겠지? 돼? 어? 오케이?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표준생성 엔탈피로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알아들어? 어? 우리 숙제 미리 냈어. 몇 쪽에서 몇 쪽? 91에서 101쪽 완자. 어? 야, 스톱 눌러. 아예 끊어요.